마음을 어루만지는 시 한 편이 여기 있습니다. 사박사박 장독에도 지붕에도 대나무에도 걸어가는 내 머리 위에도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박사박. 가족이 전부였던 고단한 시간을 지나 이젠 자신의 삶을 노래하며 시인이 된 우리네 어머니들. 그리고 이 사연에 귀를 기울인 한 사람, 영화 시인 할매의 이종은 감독입니다. 스크린 너머 전해지는 담백한 시선의 끝자락을 따라 오래도록 기억되는 이종은 감독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 지역의 반가운 소식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 광주 독립영화관입니다. 이곳에선 영화 시인 할매의 상영이 한창이었는데요. 시간에 맞춰 삼삼오오 모여드는 관람객의 표정에도 기대감이 보이는 것 같죠? 설렘을 안고 우리 기승 씨도 관람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은 감독님의 시인 할매를 저도 관람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영화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까지 있다고 합니다. 쭉 지켜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어머니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낸 영화 시인 할매. 기승 씨도 영화에 푹 젖어드는데요. 뒤이어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제작에 담긴 의미를 되짚어보며 관객들과 진솔한 소감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유리 씨는 엄마 생각하고 모든 이상의 어머니 생각하면서 굉장히 우리 가슴을 울렸던 그런 영화인데요. 와서 보니까 참 감동적이고 옛날에 그 나 사는 풍습, 고향의 그 정적이 그대로 나타나고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관객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선사한 이종은 감독.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바쁘신데 오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박수 한번. 네.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이 막 나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먹먹하다, 그리고 뭐 좀 감동적이다, 재미있다. 근데 제가 그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네. 곡성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자주 갔는데 우리 지역민들 그리고 관객들 직접 만나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소감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만들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가장 큰 숙제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그 이신전심이라는 것들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입은 웃고 있는데 눈물은 흐르는, 그러니까 슬픔의 눈물이나 어떤 그 답답함의 눈물이 아니라 그 알 수 없는 미소와 함께 흐르는 눈물, 그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셨나요? 2019년도에 제 첫 영화거든요. 실은 첫 영화를 너무 좋은 작품을 만났다.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화려하지 않아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영화 시인 할매. 이번엔 스크린 밖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2월 달에 개봉한 영화잖아요. 네. 아직도 이 시인 할매라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영화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그 평생을 까막 눈으로 사셨던 우리 어머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70 그리고 혹은 또 80살 가까이 돼서 한글을 배우시고 그 배운 한글로 시를 쓰신 할머니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절절하고 또 그분들의 삶이 잘 묻어나 있고 어찌 보면 우리 전 세대 어머님들의 삶과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들을 쓰신 어머님들의 이야기, 그래서 따뜻한 한 공기의 밥 같은 영화, 아랫목 같은 영화, 따스한 영화, 그런 영화입니다. 시인 할매. 마지막 이 영화를 소개하는데 참 그 따뜻한 영화 전에 그 아랫목에 그 밥 한 공기. 그렇죠. 예. 공부하고 온 자식들 챙겨주기도 하고 일 다녀오신 남편, 아버지 위해서 한 밥 공기를 따로 그
떼어놨었던 그 밥 같은 영화 그런 느낌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꾸 책을 거꾸로 꽂으시더라고요. 도서관에 와서 저한테 한글도 좀 배우실래요? 그랬더니 까막눈 할매들 시인 되다. 나산 세상 말할 것도 없더라.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 그냥 살았다. 살았더니 사라지더라. 삶을 노래하고 세월을 읊는 할매들. 작은 시골 마을의 할머니들이 뒤늦게 시작한 한글 공부를 통해 이룬 삶의 기적적인 변화. 영화 시인 할매는 개봉과 함께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으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시인 할매라는 영화를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이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어머니들이 쓰신 시집을 통해서 알게 되었었어요. 2016년도에 시집살이라는 시집이 이제 출간이 되었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몇몇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그 시의 내용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영롱했어요. 굉장히 맑았고 꾸밈이었고 가식이었고 어머니들이 평생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이 짧은 글 안에 다 녹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시를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이 어머니들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었죠. 어떤 분들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을까가 첫 번째 궁금함이었고 두 번째는 누가 이 까막눈 어머니들을 글을 가르치셔서 시까지 쓸 수 있도록 안내하셨을까? 그 선생님은 누굴까가 또 이제 두 번째 궁금함이었고 그래서 이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었다라는 욕망이 강했었죠. 예. 이 어머님들이잖아요. 시인 할매 주인공분들 연세도 또 지극히 드셨고 전문 배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출할 때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연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고 어떤 분은 메가폰을 잡았다라는 표현도 쓰시지만 메가폰을 잡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어떤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했었고요. 최대한 그분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것을 기본으로 했었고 평생 한글을 몰랐던 어머니들에 대한 김선자 관장의 따뜻한 마음이 그에겐 하나의 울림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작은 희생이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을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깃든 마을에서 그들의 일상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담고자 노력했다는데요. 이 촬영 기간이 꽤 길었거든요. 1년 동안 촬영을 했는데 감독으로서 촬영을 하면서 또 본인이 또 느끼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들을 보면서 70 넘어서 80의 이 노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은 그래도 젊잖아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중년이긴 하지만 우리가 80이 넘고 90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혼자 밥 먹어야 되는 삶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살던 터전들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공간에서 여생을 보내야 되는 삶들 이런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곧 돌아올 미래구나. 그리고 나는 그런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떤 도전을 하고 있을까. 우리 영화에 나오는 할머니들처럼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들을 할까. 물론 두려움은 갖고 계셨겠지만 용기 있게 그 삶의 가치들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예. 까막눈 할머니들이 어느 날 글을 배우고 시를 쓰는 것이 삶의 커다란 도전이었던 것처럼 이종원 감독에게도 영화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과거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던 그에게 영화 감독은 오랜 꿈이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 네. 그렇게 뭐 전환점? 영화 감독이 되기 원했던 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자율학습을 땡땡이를 치고 영화관에 친구랑 가서 봤었던 영화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나도
영화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 때는 영화 동아리에 이제 가입을 해서 그 영화 만들기를 이제 희망했었죠. 근데 주로 당시 상황에서는 집회 장면들을 많이 찍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장면 그런 내용들도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을까. 집회 현장을 찍고 학우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장면을 직접 가서 보여주고. 네, 이런 작품을 구상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아이디어나 이런 영감은 뭐 주로 어디에서?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도 그 영감을 많이 얻어요. 특히 이제 시인 할매 같은 경우는 되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이창동 감독님의 시라는 그 영화를 보고 느꼈던 감성과 감상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들. 그 노년이 되었을 때 시로서 삶을 한번 돌이키고 자기를 정화하고 정돈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큐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시집살이라는 곡성 할머니들의 시집을 보고 그때 생각했던 어떤 느낌들이 좀 발화했던 것이 아닌가.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SNS를 통해서 지금 이 동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갈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찾기도 하고요, 또 느끼기도 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마음들,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또 역으로 검증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기다림을 통해 진하게 내려지는 한 잔의 커피처럼 우리가 겪는 삶의 무수한 경험들이 모여 오늘이라고 부르는 고유한 향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는 거겠죠. 계속 영화를 제작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감독님의 영화를 보신 그 관객들에게,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전달한다,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고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죠. 물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제 영화를 통해서 그 서로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위로를 좀 제가 얻고 싶다라면 저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 어떤 영화를 통해서 같이 위로를 받는 사람들을 같이 찾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 할매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께서 이제 평을 이제 담아주신 게 좀 굉장히 과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인 할매를 보면서 맑은 기운을 느꼈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감정들을 느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맑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촬영하면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힐링받는 느낌들이었고 보편적 어머니의 그 캐릭터들 안에 제가 쉬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할머니들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다리 쭉 뻗고 편안한 자세에서 나눴던 그런 평화로운 감상들과 감정들이 영화에 묻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작업이긴 하지만 좀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오롯이 자신의 시각으로 대상을 관찰하며 그들에게서 무언의 위로를 느꼈다는 이종은 감독. 그래서일까요? 영상이란 매개체를 통해 관객과 감정을 공유하며 담담한 응원을 건네는 그의 작품이 더욱 진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문득 앞으로 그려나갈 그의 작품이 궁금해지는데요. 말씀 중에 그 차기작 이야기를 잠깐 좀 저한테 언급했거든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생의 의미들, 뭐 자기에 대한 내면에 대한 성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각장애인에게 산티아고 순례길은 또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과연 시각장애인은 이 길을 왜 걸으려고 했을까라는 그 질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와 같이 동행했던 그 시각장애인은 오래된 꿈이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플라멩코 이 춤을 추시는 시각 장애인이에요. 시각 장애인이신데도 불구하고 플라멩코를 배워서 공연도 하시는 분인데 스페인에서 시각 장애인으로서 플라멩코를 선보이는 그 여정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10대 소녀와의 어떤 관계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후반 작업들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결핍과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싶다는 이종은 감독. 어쩌면 그에게 삶이란 결말이 아닌 그 과정 속에서 보다 나은 의미를 찾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더욱 빛나는 거겠죠? 자, 감독님 그러면 그 사람이 수다에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돼요. 공식이란 말 들으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을 제가 이 시인할배를 찍으면서 할머니들께 줄곧 던졌던 질문이었어요. 네. 할머니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사람은 뭘로 사는 걸까요? 인생은 뭘까요? 살아보니 삶은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들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네. 우리 어머니들 인생을 80년 살아오신 분들한테 얻기를 원했는데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벌로 살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우 사투리 좀 되시는데. 한 1년 있다 보니까 그 말뜻이 뭔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어머니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때로는 순응하고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들, 내가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달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지나갔을 때는 감사함을 느끼고 나도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일에 대해서 어려운 일도 많았고 때로는 굉장한 위기 정말 이렇게 삶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들을 불과 몇 년 전에도 느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스크린에 저 영화가 걸리기도 하고요. 또 뭐 DMZ 국제다큐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관객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했던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뭐 영화를 만들어서 2019년 2월에는 꼭 극장 개봉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하던 일들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서 우연찮게 기회가 왔고 그 기회가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감사한 순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네. 포기하지 않고 견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석 같은 경험들을 한두 번은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쓰신 종이들이 대부분 다 달력이거든요. 지나간 달력인데요. 그 뒷면에 쓴 것들은 시가 돼요. 앞에 달력은 시간이잖아요. 지나간 시간을 뒤집으면 이게 시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살았던 시간의 그 어려움들 또 때로는 기뻤던 것들의 그 이면은 개인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또 개인의 시가 되기도 하고 노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을 어머니들의 시를 보면서 그 달력의 뒷면들을 보면서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의 인생이 다 담겨 있고. 네. 시간이 지나가면 시가 됩니다. 소소하지만 진실된 이야기로 인생이란 도화지를 채워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곁에서 그들의 삶을 담담하게 응원하는 이종은 감독. 앞으로 그가 세상에 전할 따뜻한 울림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여기 인생은 시가 된다고 믿는 사람 이종은이 있으다.